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1학기 동안에 배워왔던 불교 명상 심리, 즉 호흡 명상과 어, 마음 치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반 수의경의 어, 6가지 수행법, 육묘문이라 그러죠. 육묘문을 함께 이렇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 불교적 스트레칭. 자, 불교적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안반수의경의 6단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에, 그 불교 상담 심리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화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불교 스트레칭 준비 동작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서 한번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다리를 쭉 씁니다.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당기도록 발끝을 잡고 몸을 숙였다 폈다 그럽니다. 자, 다리를 벌어서 좌우로 한쪽씩 교대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펼치는 운동이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을 함께해서 그것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 느끼고 다리가 당기면 당기는 듯 느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다리를 펴는 자세에서 앞으로 숙였다 폈다 이마를 양 손에 대고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죠. 가만히 있는 게. 그 다음에는 양 발바닥을 마주하여서 또 이렇게 숙입니다. 모양이 발이 나비 모양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어떤 동작 보세요. 다리를 옆으로 꼬꼬 비트는 동작이죠. 요가 자세입니다. 자, 몸을 무릎 위에 걸쳐서 다리 한쪽 걸쳐가지고 몸을 비틀어서 꼬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리가 쭉 당기죠. 이렇게 할 때 항상 동작을 할 때 당기는 부분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둡니다. 쭉 당기는 부분에. 허리가 당기면 당기는 곳에 마음을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로 지금 교대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반가부좌에서 오른다리를 먼저 올리고 이제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 이렇게 스트레칭 몸을 푸는 동작이에요. 반대로 이제 왼발을 올리고 반가부좌한 자세에서 숙였다 폈다 합니다. 그 다음 동작도 보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완전 가부좌네요. 완전 가부좌 하시고 이렇게 숙였다 폈다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번 보시고 따라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나중에 또 이 화면을 돌려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래서 첫 번째 이 동작이 앉아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적 수행 스트레칭을 인연으로 하게 된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심히 평안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 장을 열어본다 하고 이 스트레칭을 소개하신 스님께서 도중 스님인데 도중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트레칭의 원리, 스트레칭이란 몸과 팔, 다리를 쭉 뻗어서 앞에서 우리 한 8가지 동작입니다. 우리의 몸 전신의 근육과 신경과 힘줄 등 굳어져 있는 모든 기관을 풀어서 온몸을 유연하게 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활력을 되찾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동작법이다. 그랬습니다.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하면 서서히 몸이 당기고 아픈 것이 줄어들면서 전신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생활의 활력을 찾아갑니다. 나 육신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닌 이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건강으로 나에게 보답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호흡 수행과 연계시기에 보면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올려서 무릎 위에 올리시고 코끝으로 숨을 쭉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우리가 호흡에다가 중심을 두면서 수식법이라는 것은 호흡을 셀나가는 거죠.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쉬면 둘, 또 마시면 셋, 내쉬면 넷, 이렇게 해서 10번 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런 것을 수식법이라 하는데, 이 수식법을 할 때 그냥 내 몸을 그대로 호흡에다가 몸을 두면, 호흡에다가 나의 의식을 두면서 호흡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호흡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내가 쭉 스트레칭을 할 때 내 몸이 숙여지면서 다리가 맨 처음 우리가 발끝을 쭉 뻗고 아킬레스건이 쭉 당기면서 앞으로 쭉 발끝을 앞으로 하면서 쭉 숙이면서 계속 당겨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예, 그래서 몸 동작 하나하나에 특히 아픈 곳을 당깁니다. 아픈 곳을 쭉 당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서서히 몸이 당기고 아픈 곳이 계속 하다 보면 아프고 당기고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이 편안하게 되고 생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스트레칭을 할 때 더 몸이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명현현상 현상이라 해서 더 몸이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아이고 몸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그만두면은 안 하는 것도 못하지요. 그래서 명현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명현현상은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몸의 비뚤어진 자세나 굳어진 자세가 모두 풀어져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몸이 비틀어지는 사람은 계속 비틀어져 있는 상태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풀려 하니까 옆에 있는 근육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그 자세를 푸는 자세를 계속 동시에 하면서 아픈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동작을 하게 되면 비틀어진 동작이 바로 됩니다. 몸이 바로 되니까 나중에는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쨌든 이 명현현상은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몸의 비뚤어진 자세나 모든 굳어진 기관들이 풀어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원하면서 아프다죠. 시원하면서 아프다. 명현현상은 우리 스스로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 명현현상 없이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계에서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명현현상은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의 뿌리가 계속 깊으면 깊을수록 반복하여서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세생생내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 나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다 고착화 되어 있으면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 정말로 50, 60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바뀌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교적 젊었을 때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몸이 풀리듯이 마음도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몸을 풀어가면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장기적으로 수년 동안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병들은 그러나 점점 이것이 스트레칭을 계속함으로써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스트레칭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덟 동작하고 났네. 꿇어 앉았네요. 꿇어 앉아가지고 이 동작으로 꿇어 앉아가지고 앞으로 꾹 숙이고 단순합니다. 꿇어 앉아서 몸을 숙이고 또 펴고 또 몸을 숙이고 펴고 몸을 숙이고 펴는 동작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몸을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 하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매우 편안합니다. 이제 서네요. 서서 이제 단전에다가 아랫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두시고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런 호흡을 수식법을 해도 되고 또 무천법을 해도 됩니까? 이제 상수는 호흡을 따라서 마음을 두루뭉치잖아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호흡 시작하면서 전, 중간, 끝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관찰하고 내쉬면서 또 중호흡, 중간, 전, 중간, 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숨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내 마음을 두면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상수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명인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명인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나 신경, 힘줄 등이 하루아침에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굳어진 것이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굳어진 모든 기관들이 한꺼번에 풀리지 않고 금방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어진 것이 조금씩 풀리면서 깊은 병의 뿌리가 조금씩 빠져나갈 때 진통을 겪게 된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떤 그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쪽으로 더 굳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배에 힘이 없으면 앞으로 자꾸 숙이려고 해요. 내 몸 따라서. 그러면 나중에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서지가 않아요. 이런 서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이 동작을 가르쳐 주신 이 도동스님은 평생 좌선, 참선과 연불선을 하셨습니다. 원래 연불선도 바로 이렇게 우주의 그 본체, 우주의 본성, 이게 바로 강명자성을 바로 보는 수행법을 활동하시는 스님인데 어쨌든 그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배 속에 이 배에 힘이 없다 보니까 연세가 들면서 배가 자꾸 조금씩 덮이는 나중에는 이렇게 숙여졌단 말입니다. 어느 날 스스로 숙여져서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구부러져서 허리가 구부러져 다니는 모습이 본인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아,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는 이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가 하고자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다면 몸과 마음이 하나라면 마음으로 몸을 고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법을 하면서 이제 나의 우주에 큰 힘이 어떤 힘이 작용해서 광명이라 하죠. 광명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나의 정수리를 똑바로 세우는 거. 구부러진 허리를 정수리를 똑바로 세워줘서 저 우주로부터 아주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계속 연상을 하면서 계속 했더니 조금씩 조금씩 아주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펴진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똑바로 펴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몸이 되어있는 보입니다. 이번 나 연세가 70대 후반, 70대 중반인데 몸이 굉장히 유연하지요. 이렇게 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이것 도동 스님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일반 스트레칭의 이러한 원리, 기본 원리를 잘 알고 나서 이제부터 불법적인 스트레칭 법에 들어간다. 요 조금 전에 한 거는 일반 스트레칭을 그냥 보여준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동 스님은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항상 우리 안반 수의경에 나오는 에, 수수 맨 처음에 수, 그 다음에 수수, 그 다음에 상수, 지, 관, 판정 이 순서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단계, 단순한 단계 같지만 그 속에 수수지간 판정이라는 6가지 안반수의경의 기본 동작이 6묘문이라서 6묘문의 동작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건강만을 위한 일반 스트레칭이라면 굳이 우리 도중스님이 나서서 스트레칭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스트레칭법이 개발이 되어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할 때는 도중스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스트레칭은 일반 스트레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가지고 육묘문법도 공부를 하면서 물론 기본 동작은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는 심신일여 그러니까 동작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합니다. 호흡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집중하듯이 상수 따라가듯이 동작 하나에 내 몸을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상수지요. 이렇게 하면 내면의 정신적인 변화가 육신의 건강을 이뤄내는 그러니까 아까 저게 쭉 당기잖아요. 스트레칭 할 때 쭉 당길 때 당김을 느끼면서 당기는구나 하면서 당기는 거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 당기는 걸 내가 보는 겁니다.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당기는 감각하고 내가 이 꼴이 아니고 내가 그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육근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의 객관적으로 보는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을 함으로써 내가 내 몸이 당기는 걸 자꾸 느끼면서 당기는구나 이렇게 당기는 거 하면서 당기는 걸 계속 대면하니까 내 몸이 당기는 그 부분이 근육이 굳었던 부분들이 이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당기는 횟수가 적어지고 나중에는 부드럽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목과 동시에 호흡과 동시에 계속 하셔야 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하고 당기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하고 숙이고 계속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상체를 숙인다. 그래서 이 불법적인 스트레칭은 일반 스트레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지인데 물론 기본 동작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는 심신일여 참 좋은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수련을 통하여서 내면의 정신적인 변화 이렇게 계속 호흡 수행을 하면서 스트레칭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그때 편해진다는 말은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은 내 몸도 엄청 편해집니다. 마치 노동스님이 허리가 구부러진 허리를 나중에서 계속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이 쉬어졌듯이 자 나아가서는 일려를 뛰어넘어 나중에는 심신이 하나를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해탈을 해버립니다.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단계를 수수지간 환영이라 정의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올바른 정신 건강이 역시 육신만 건강한 것은 아무런 의미입니다. 정신과 동시에 육신도 정신도 동시에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신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비록 육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한음은 악한 활동을 하여 우리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힘을 권력을 막 길러가지고 나중에 무슨 짓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뒤돌아오는 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과 함께 한 게 아니라 그냥 권력 운동만 한 겁니다. 권력 운동에서 뭘 하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향을 갈 수 있다. 불법적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 수행법이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수행은 시종일관 정견이죠. 올바른 견해. 정견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사성제, 고집, 멸도. 이 세상을 관찰해 보니 모든 것이 고도라. 태어남도 고요, 사랑하는 사람 잃는 것도 고요, 미운 사람 만나는 것도 고요, 내가 원하지 못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요. 사람이 자체가 고도라. 생로병사가 다 고도라. 살펴보니.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애착과 가래였어요. 집착, 어디인가 집착하는 것이었어요. 내 생각이 있다고, 내 몸이 집착하고, 어떤 것을 생각 집착하니까 그런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착을 놓으면 아주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편해지면서 정말로,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는 해탈이라 한다. 또는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해탈과 열반에 도달하는 길이 있을 거거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이 뭐냐. 그 중에서 팔정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팔정도의 맨 처음이 뭐냐. 이 바로 정견이다. 바른 견해다. 올바른 견해다. 이 올바른 견해의 가장 핵심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사성제를 확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무상과 무아와 고의 원리를 아는 것. 확연히 아는 겁니다. 의심할 바 없이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기법을 확실하게 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정견이죠. 그리고 그 정견에 터잡아서 생각을 합니다. 사유를 합니다. 예. 자, 특히 맨 처음에는 관찰하면서 느낌을 관찰하죠. 느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관찰해요. 예. 그리고 이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까 하고 또 사유를 하죠. 멀어서, 진리의 입장에서 사유를 합니다. 그리 하는 동작을 우리가 수수, 지간, 판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동작 끝나면서 동작을 할 때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스트레칭 아까 했죠. 첫째 동작, 우리가 좀 장기해 보면 아까 동작 생각해 보세요. 공격적인 스트레칭 들어가기 전에 준비 동작인데, 맨 처음 두 다리를 쭉 앞으로 뻗으면서 발끝은 앞으로 당기죠. 당기면서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이렇게. 발끝을 잡고 숙이는 동작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에 뼈에 붙어있는 힘줄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힘줄입니다. 몸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좋아요.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큰일 나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걷지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가장 중요하다. 상체를 앞으로 굽힐 때 상체의 가슴 부분이 배부에 닿도록 굽힙니다. 이때 10배 상하로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돌리게 계속해서 움직였다 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땡큐가 아픈 고통이 약해지거나 근육이나 신경 등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잘 안 되고 꾸준히 하면 땡큐가 아픈 부분이 점차 부드러지고 편안해집니다. 이 동영상 스트레칭 맨 첫 동작을 기억을 해보세요. 둘째 동작은 설명하지 않아도 한 발씩 좌우 한 발씩 무릎을 닿게 했죠. 무릎을 닿게 하면서 상하로 움직이면서 가슴 부분이 대퇴부의 허벅지 부분에 닿도록 합니다. 셋째 동작은 다리를 딱 벌려가지고 다리 발바닥 양발바닥을 마주보도록 해서 마치 무슨 모양 나비 모양을 해서 상하로 이렇게 숙이도록 했죠. 동작. 네 번째 동작은 세 번째 동작이 가랑이를 쫙 벌려가지고 그대로 가랑이 벌리는 동작이고 네 번째 동작이 두 발을 딱 놓아가지고 가슴 부분이 발에 닿도록 하며 상하 10회 정도로 합니다. 10회 정도 동작을 한 후에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와서 첫 번째 동작을 시작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꼬는 동작. 발을 꼬고 빠서 옆으로 한쪽 다리를 옆으로 탁 올려가지고 몸을 빽 돌립니다. 몸을 빽 돌려가지고 손은 허리를 감싸면서 다른 손을
한 손은 발목을 딱 잡고, 발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뒤로 해서 허리를 감쌉니다. 동작을 이렇게 하면 몸이 꼬여지죠. 그래서 손등을 옆구리에다 딱 대고 서서히 옆구리를 돌립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당기는가 아픈가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세심히 관찰한 다음 비교하면서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 당기면 당긴 부분에다가 뭘 합니까? 나이가 표시를 합니다. 아픔, 아픔, 마음 쪽으로 당김,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모든 스텝 동작이 이 법을 반드시 적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 동작은 한 발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요거는 반가부좌지요. 양손으로 무릎을 쭉 누르면서 상하 한 20회 정도 누르고, 요것을 두 번 바꿔가는 거죠. 좌우 바꿔가고. 일곱 번째는 완등가부좌, 아까 하셨죠. 완등가부좌를 합니다. 이 자세는 자선할 때의 자세입니다. 비뚤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필요한 자세인데, 양손은 두 무릎을 누르고 상태를 상하 동작을 갖다가 합니다. 이때 골반을 중심으로 하체의 굳어지는 기관이 서서히 풀립니다. 마지막 여덟 째 동작, 꿇어는 동작이죠. 여덟 번째 동작. 이 동작 어린이들이 잘하는 자세인데, 꿇어 앉아서 약간 다리를 좀 약간 무릎을 약간 벌려요. 그 상태 앉으면 두 무릎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되고, 그래 맞춰야 됩니다. 그럼 조금이나 차이가 나면 골반이 틀어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무릎을 일직선이 되게 잘 맞추어서 틀으면 틀어져 있던 골반도 바로 잡습니다. 양손은 뒷발목을 잡고, 양손은 뒷발목을 잡고 상체를 앞으로 20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양손은 뒷발목을 잡고, 그를 하나, 둘, 셋, 뒷발목, 이렇게 꼬라졌으니까 뒷발목을 잡고 상태로 앞뒤로 이렇게 해줍니다. 오로지 정신을 어디다 둔다? 나의 골반과 나의 몸에다가 가만히 두고 어느 정도 당기는지, 어느 정도 아픈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체크해 둔다. 그리고 잠시 동안 20초 정도 생각을 다 내려놓고 고요하게 또렷하게 깨어있어 정신에 머뭅니다. 그런 다음에서 일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8가지 동작은 뭐예요? 앉아서 하는 자공이라고 하고, 이제 서서 하는 동작을 우리가 입공이라고 합니다. 입공 동작을 하면서 합니다. 자, 보충 설명을 할 텐데, 이 동작을 보충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배웠던 위에 있는 요 동영상 다시 보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자, 여덟 번째 동작입니다. 숙였다가 뒤에 발목을 잡고 하십니다. 네. 네. 천천히 숙이면서 몸을 느끼는 겁니다. 잘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제 일어서서 입공, 서서 하는 자세, 준비 자세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단전에 손을 대고 편안한 호흡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다공을 공부를 했고요. 자, 조금 전에 공부한 거를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덟 번째 어린이들이 잘 앉는 이 자세는 무릎 관절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앉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점점 하나 조금씩 익혀가면 나중에는 편안해져서 무릎 관절이 보존된다. 오히려 협착증 있는 사람이나 특히 요추에 있는 사람은 이 자세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자세 가장 균형 잡힌 안정된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조금씩 익혀가면 뭐가 돼요?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겁니다. 자,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모든 집착을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업이라고 해요. 업을 푸는 방법이 우리가 업자가 손을 쥐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연물법도 있고 호흡법도 있고 그동안 배운 호흡법도 있고 다 많은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풀어주는 이런 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불법적 스트레칭은 우리는 뭔가
본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하나의 경계인 심신일의 경계였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에 부딪히게 되고 거기에 보고 듣고 아는 온갖 지식에 의해 마음에 갖가지 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지극히 미하게 되었다. 육군이 육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스며들어 있는 탐진과 성능과 어리석음에 우리가 점철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 사고를 막 발동한다고. 그 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몸도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래야 육신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육신 따로 마음 따로가 되어 육신의 병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게 되어서 육신을 보고 또 한량없는 고통밖에 살아요. 우리가 몸과 마음의 병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 첫 단계가 바로 심신을 하나로 만든다. 심신일로 단계가 중요하다. 이 도동스님이 허리가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이것을 심신일제라는 한 믿음에 완전하게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 따라서 몸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거. 정말로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신일회한 자리는 몸의 집착도 떠나고 마음의 집착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육신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걸리지도 아니하여 참다운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심신일의 경계마저 벗어나면 그야말로 평안이요 대해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안반수의경 6가지 단계, 육명문제라는 맨 처음에 수식법, 그 다음에 상수, 세 번째는 그치지자요. 네 번째는 볼관자, 다섯 번째는 돌아올 환자, 여섯 번째는 맑을 정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동안에 배운 거를 좀 들으면서 복잡하지 않으니까 들으면서 봅니다. 맨 처음에 수식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호흡을 세면서 집중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현재 호흡에 고정이 되죠. 그럼으로써 산란한 마음을 집중시키는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법을 10가지 세는 방식 어떻게 했나요? 숨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쉬면 둘, 마시면 셋, 내쉬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함흥하는 것은 한 세트라고 했죠. 이것을 최소한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1세트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호흡 세는 과정에서 주의력이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호흡과 일치되는 지점에 이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고 호흡을 관찰하지요. 호흡을 따라 관찰하지. 그것이 뭐라고? 상수다. 상수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고 호흡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자, 호흡이 처음 시작하면 처음, 다음에 마실 때 중간, 끝 이렇게 관찰합니다. 내쉴 때는 반대로 내쉬는 호흡의 처음, 중간, 끝. 자,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따라가는 것을 상수로 했다. 이렇게 상수법을 하게 되면 마음과 호흡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이는 스스로의 자각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경험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단계가 보통 코끝에 마음을 두는 법, 또 하나는 배에다가 마음을 두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숨이 코로 들어가고 내쉴 때 숨 들어 마시면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마찬가지로 배에다가 의식을 주면서 배를 쭉 불리면서 마신다 그랬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의식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배에다가 중심을 두면, 마음을 중심을 두면 배가 날라 하는 것 많이 같이 하고 있으면 너무 편안합니다. 배가 받아.
그것을 여러분이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지수행이 집중 수행 명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수행자는 보통 코끝이나 인중부의 마음을 고정시키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배에다가 중점을 두게 되면 배에서 호흡이 더 들락날락하는 걸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어떤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념의 상태가 되며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어디에 이제 서서하는 자세, 자 서서하는 자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